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네, 벌써 11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11월이 되고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이맘때쯤 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뭔가가 있죠. 저는 이 날씨만 되면 항상 떠오르는데 바로 수능이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대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다 그쵸. 보니까 그 부담감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또 너무 긴장을 하면 오히려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당일날 또 긴장을 줄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당일날 최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능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일주일 정도 전에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해보고 잘 먹고 잘 자고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시험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긴장하는 탓에 감정주율도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쵸. 초조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강철 멘탈이라고 해도 그죠? 네. 이 불안함과 초조함에 휩싸이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긴장해서 막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막 맞아, 떨리고 이런 게 또 시험까지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네. 긴장에 의해서, 불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약재들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네.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 증상에 따른 추천 한약재. 긴장 완화가 필요할 때 복령.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을 때 작약, 황금, 건강. 피로가 누적되어 열감이 발생할 때 계피. 네, 이렇게 크게 수험생들 증상이 나타나는 거 3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자세한 약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긴장을 할 때 네. 복령이라고 했는데 복령이란 약재가 한방에서 쓰는 완만한 목적의 이제 신경 안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복령을 차처럼 마시면 긴장이 좀 줄어들고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경옥고라든지 십전대보탕 이런 유명한 약에도 많이 들어가고 총명탕에도 들어가서 효과를 보게 해주는 약이 이제 복령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받으면 왠지 화장실에 가고 싶고 네, 배에서 소리가 나고 맞아요. 아프고 시험 기간 중에 아니면 공부하는 중에 복통이나 설사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작약이나 황금, 건강 같은 약재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작약은 장의 이런 긴장된 근육들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쓰고요. 건강은 따뜻하게 복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황금은 염증성으로 생기는 복통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서 이 약재들을 사용하면은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효과가 아주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계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거나 열받으면 네. 이렇게 얼굴에 열이 네. 오르고 빨개지잖아요. 네. 예, 그럴 때 한방에서는 계피나 육계, 뭐 게지 이런 약을 쓰는데 그 약을 쓰면 이제 얼굴에 있는 열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좀 열감을 줄일 수 있고 네, 집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분들 공부하다가 열받으면 이제 계피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사탕이라도. 근데 모든 수험생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저도 이런 증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긴장되고 피로가 누적되는 거 그쵸.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약재도 있을까요? 긴장과 피로고 수험생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그쵸. 있죠. 네, 오래 한 자세로 앉아 있고 목 어깨 뻣뻣할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늦은 시간까지 긴장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피로, 네. 잠도 못 자니까 있을 텐데 그때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갈근과 대추입니다. 대추. 요즘 대추가 철인데. 네네, 맞습니다. 갈근은 목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약재 중에 가장 유명한 약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혈관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공부했을 때 집중력이 더 높아지게끔 도와주는 약재고요. 대추는 이제
그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는 수면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네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네. 잠이 푹 안 오거나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대추차 이런 것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만 자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어느 어. 정도 양을 먹어야 될까요? 갈근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g, 대추는 6에서 8g 정도를 하루 분량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물의 양이 이제 200cc 정도 나오면 그걸 하루에 2번 혹은 1번 나눠서 드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고3이 이제 곧 되는 사람들도 보면은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고3이 된다고 한의원에 좀 많이 데리고 가시는 맞아요. 분들도 봤어요. 이럴 때 근데 한약이 잘 받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잘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한의원 하면서 여러 명들의 수험상을 보면 뭐 똑같이 처방이 나오질 않아요. 총명탕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총명탕을 써서 도움이 안 될 만한 친구도 있고, 네, 다른 약, 피로보약 아니면 집중력보약, 아까 말했듯이 긴장이나 장의 문제, 뭐 수면의 문제, 열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맥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약을 쓴다기보다는 체질에 맞춰서 진단을 해보고 약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명탕하면 막 음. 똑똑해질 것 같고 총명 너무 좋을 것 어, 같은데. 네. 총명탕 먹으면 이제 머리가 확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기억력이 확 좋아지고 시험 성적 오를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냥 무작정 가서 총명탕 지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명탕 같은 경우에 뭐 유명한 약이죠.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네. 집중력을 좋아지게 하고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켜서 도움을 주는 복용이라는 약제도 들어가는데 그 약제가 이제 안 맞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나른해지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약제를 하더라도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진단을 받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때 보니까 너무 떨려서 저는 주위에 친구들이 우황청심환을 먹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수능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긴장하는 일이 있을 때 먹는 사람들을 봤어요. 네. 이 우황청심환은 먹어도 돼요? 우황청심환도 이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놀랬을 때 먹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근데 이제 진정작용이 과도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시험 당일 오히려 나른하고 졸리고 너무 편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 마음 확 나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텐션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떨어지면서 잠을 자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나요. 나 지금 너무 못 살겠어 진짜. 그래서 이제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의고사 때나 전에 미리 한 날에서 반알 정도 먹어보고 당일날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이제 수능 때 직접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선생님 수험생들이 또 영양제도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한약과 영양제 같이 복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한약이랑 영양제 이제 보통은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영양제 중에서도 흔히 먹는 이제 홍삼. 홍삼은 인삼을 이제 찌고 말려서 이렇게 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삼이라는 약재가 기본적으로 열이 많기 때문에 한약재와 병용하게 되면은 그 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거든요. 과도할 수 있어서 두통이나 뭐 가슴 두근거림, 열감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드시는 경우에는 한의사분과 상의하셔서 복용량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아무래도 먹는 것 하나에도 좀 예민해지기 마련이니까 한약이 아무리 좋더라도 너무 이렇게 과하게 섭취하지 말고 선생님과 잘 이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수험생들 분들이 정말 열심히 또 밤낮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눈도 뻑뻑해지고 막 여기도 결리고 목도 결리고 어깨도 결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통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혈자리 또 알 수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공부하다가 틈틈이 지압해주면 좋은 혈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명혈과 이제 풍지혈인데요. 정명혈은 이 눈동자 안쪽에 눈망울 있는 곳 있죠? 네. 거기 안쪽으로 부드러운 살 있는 부분을 움푹 들어간 자리. 거기가 정명혈입니다. 그 부분을 지그시 5초에서 10초 정도 눌러주거나 이제 문질러주면 눈이 맑아지고 피곤할 때 이렇게 해주면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좀 잘 보이고요. 그리고 뻑뻑한 증상,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지혈은 그동안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귀 뒤쪽에 머리카락 끝나는 그쵸, 부분, 네. 움푹 들어간 양쪽을 말하는데 여기를 눌러주면은 뭐 두통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졸림, 그리고 오곡개 근육 긴장될 때도 이런데 눌러주면은 좀 효과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수험생 때 진짜 다리가 엄청 부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코끼리 다리처럼 뚱뚱 부었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붓는 사람들은 네네. 어떤 지압이 좋을까요? 저는 어깨 통증. 아, 맞아요. 실제로 가서 한의원 가서 막 부항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근육은 긴장되고 그쵸. 그다음에 한 자세로 있다 보면서 혈액순환 떨어지니까 네. 붓고 아프고 뻣뻣하고 네.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어깨 통증 있을 때 많이 쓰는 혈자리가 이제 견정혈. 네, 승모근 있으면 승모근 가운데 주변에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 네.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고 문질러주면 시원해. 시원할 거고요. 네. 네, 삼교혈도 좋습니다. 삼교혈. 삼교혈은 아까 지수 씨한테 네. 필요한 혈자리인데 정강이 안쪽에서 목숭아뼈 위로 한 5cm 정도 올라온 곳,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주고 네. 이렇게 꾹꾹 찔러주면 네, 발에 붓기가 빠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혈자리들을 보면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도 계속 맞아요. 이렇게 결리고 막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데 하고 있었다는 음. 게 신기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꾹꾹 눌러주시고 굳어있는 몸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임박, 이렇게 대비하세요. 첫째, 잘 먹고 잘 자면서 좋은 컨디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약재는 수험생의 증상에 따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우황청심환은 시험 전 미리 복용해보고 반응을 확인해보세요. 넷째, 눈이 피로할 때는 정명혈과 풍지혈, 어깨 통증 및 다리가 부었을 때는 견정혈과 삼음교혈을 눌러주세요. 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수능이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참 많이 좀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그 시험을 연습처럼 계속 실전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고 시험이 만약에 어렵고 당황스럽더라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어렵고 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대범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은 수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능 다 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쉬었다기보다는 이제 정신 없었죠. 네. 네,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대학이 사실 인생에 있어서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의 날씨 한방!